안녕하세요. 9주차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부터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드는 수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게임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떠올린 게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게요. 힐링 게임이에요? 스토리 게임이에요? 감정적인 게임이에요? 이런 말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과연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할까요? 개발자에게, 디자이너에게, 혹은 심사위원이나 투자자에게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아이디어를 문서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 문서가 바로 게임, 기획서, 디자인, 도큐먼트. 자, 이번 주차의 핵심은 이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득력 있는 게임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번 주차가 끝나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게임 기획서를 써봤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 수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게임 기획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임 기획서는 아이디어 메모장이 아니라 게임을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설계문서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거예요. 둘째, 게임 기획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요. 왜 항상 게임 개요, 핵심 재미, 시스템, 차별 요소 이런 순서로 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로 핵심 재미, 즉 코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겠죠. 재미있어요가 아니라 이 게임의 재미는 이것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의 목표예요. 네 번째, 컨셉 오버뷰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해요. 즉, 게임 기획서를 처음 펼쳤을 때, 아, 이런 게임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되는 거.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번 주차는 게임을 만드는 수업은 아니지만 게임을 설명하는 언어를 배우게 되는 수업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다음에 세 단계로 이루어질 건데요. 먼저 게임 기획서가 왜 필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기획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게임 기획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볼 거예요. 왜 대부분의 게임 기획서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지 그 구조가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컨셉 오버뷰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상 게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떻게 게임 기획서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지 만들어 보면서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게임 아이디어가 설명 가능한 게임의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고 싶어요. 게임 기획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게임 기획서를 게임 설명서 혹은 아이디어 노트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학문적으로 보면요, 게임 기획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문서입니다. 게임학자 살렌과 짐머만은 게임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게임이란 규칙에 의해 정의된 인공적인 갈등 속에서도 플레이어가 참여하면서 그 결과가 수치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시스템이다. 즉, 과정에서 결과가 점수, 승패, 보상처럼 측정 가능한 결과로 규결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게임이에요. 따라서 게임의 기획서, 게임 디자인 도큐멘터라는 아이디어를 나열한 글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을 가꾸는 힐링 게임이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하게 아이디어이지만 플레이어는 매일 제한된 행동 포인트 안에서 식물을 돌보고 죽은 영혼의 감정 상태에 따라 정원의 색상과 사운드가 변화해요. 이건 기획입니다. 즉, 게임 기획서는 느낌을 구조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구조화에 신경 써야 될까요? 게임 기획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분명한 게 같은 게임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 게임은 혼자 만드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각자 다른 언어를 쓰는 상태에서 협업하는 작품이에요. 이때 게임 기획서는 팀 전체의 공통 기준,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기획서는 공유된 이해를 만드는 도구예요. 문서가 없다면 각자가 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전혀 다른 게임을 상상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제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겠지만 어떤 분은 아이 뭐 그 정도 배고프면 수업 끝나고 뭐라도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그게 문서 안에 배고파라고만 쓰여져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각각의 직군의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은요, 의사 결정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중에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기능 너 이 연출 과한 거 아닐까? 이 시스템이 이 게임에 맞아? 이때 기획자가 없다면 판단은 감정에 의존하게 돼요. 하지만 기획서가 있으면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게임의 핵심 재미에 이 기능이 도움이 돼? 즉, 기획서는요, 게임의 정체성을 기준하는 기준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획서는 설득의 도구입니다. 공모전, 졸업전시, 투자심사, 피칭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아요. 그들은 기획서를 통해 게임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게임 기획서는 잘 쓰면 좋은 문서가 아니라 없으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는 문서예요. 게임 기획서를 여러 개 비교해보면 이상할 정도로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관행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매체가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게임 기획서는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다음에 5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첫째, 이 게임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게임 개요 오버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게임의 정체성을 한 번에 파악해주는 선언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획서를 펼쳤을 때, 아, 이런 게임이구나 하고 바로 떠올라야 해요. 두 번째, 이 게임은 재미있는가? 이것이 코어 on입니다. 게임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설명을 못하면 아무리 많은 시스템을 써도 기획력은 설득력을 잃어요. 자, 세 번째, 누가 어떤 환경에서 플레이하는가? 이것은 장르 타깃 플랫폼, 이것과 일맥상통하죠. 같은 게임이라도 PC와 모바일, 10대와 성인, 캐주얼과 하드코어, 설계는 완전히 바뀌어요. 자, 네 번째, 자, 핵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어떻게 재미가 작동하는가? 규칙, 조작, 보상, 구조, 실패 조건, 이런 것들을 재미로 발생시키는 장치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왜 기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유니크 셀링 포인트 USP라고 얘기하는 차별 요소입니다. 수많은 게임 중에 이 게임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 5가지는 기획자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이에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게요. 자, 이 5가지 중 기획서에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게임 개요. 자, 게임 개요 컨셉 오버뷰입니다.
게임 기획서를 처음 펼쳤을 때 독자는 아직 게임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빠른 이해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게임의 개요, 오버뷰인데요. 인지심리학에서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할 때 구조화된 요약이 있을 경우 이해 속도와 정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의 개요는 항상 4가지 질문에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장르의 게임인가? 예를 들어 스타듀밸리를 생각해 볼게요. 이 게임은 농장 게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전투 중심이 아닐 거고 빠른 반응을 요구하지 않을 거고 반복과 일상이 중요할 것 같다는 걸 알아요. 장르는 콘텐츠가 아니라 플레이의 방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게임이 왜 재밌어? 핵심 재미, 코어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픽은 단순한데 왜 계속할까요?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 점점 강해지는 캐릭터, 살아남았다는 감각. 이게 바로 이 게임의 핵심 재미예요. 자, 세 번째, 플레이어가 무엇을 목표로 움직이는가? 자, 이때는 우리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같은 게임에서 가돈을 쓰러뜨린다 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플레이어는 그 목표에 이르는 자기만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 목표가 명확할수록 플레이어의 자율성이 느껴지죠. 자, 네 번째, 이 게임이 무엇과 다른지, 이 차별성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데스 스트랜딩 게임, 우리가 흔히 쿠팡맨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쿠팡맨 게임으로 데스 스트랜딩에 대한 이름보다 훨씬 더 쉽게 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게임의 개요의 목적은 설명하는 것보다 기억하게 만드는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쿠팡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하게 택배가 주요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도로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시설을 건설을 통해서 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의 경우 건설 계획 입안자가 직접 노가다, 유지보수 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기억할 때 쿠팡만 게임과 더불어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기억되게끔 유도하고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게임이 재밌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담고 싶은 기획서에서 이 게임 뭐가 재밌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들 쉽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대답을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획자예요. 하지만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기획은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임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MDA 프레임워크, 이게 뭐냐면 M, 메카닉, 여기는 규칙과 조작이 포함되어 있고요. D, 다이나믹스,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A, 에스테틱, 플레이어가 느끼는 감정. 자, 에스테틱, 즉 플레이어의 감정이 바로 핵심 재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크 소울 시리즈의 핵심 재미, 그래픽도 스토리도 아니에요. 반복되는 실패, 조금씩 쌓이는 숙련도, 결국 극복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 감정이 없으면 다크 소울은 성립되지 않아요. 재미란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쿠키런 게임을 예를 들어볼게요. 플레이어는 점프하고 장애물을 피하고 코인을 모읍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행동은 곧 이 게임의 중심이 돼요. 자, 그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어떤 감정을 보상해 줄까요? 긴장, 쾌감, 안도, 우울감. 여러분들은 쿠키런 게임에서 어떤 만족도를 얻으셨어요?
이와 유사한 게임 중에 또 뭐가 있죠? 오버워치 같은 게임. 이거는 팀플레이가 성공했을 때 협력으로 쾌감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감정이 장르, 타깃, 플랫폼과 어울려요? 모바일 캐주얼 게임에 지나치게 복잡한 긴장과 실패를 넣으며 플레이어는 금방 이탈해요. 핵심 재미는 환경과 맞을 때 지속이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이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쿠키런을 콘솔 게임에서 했다면 아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들 요구했을 거예요. 쿠키런 게임은 모바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쾌적할 거고, 그리고 PC로 즐길 때, 물론 PC 게임이 가능하지만 PC로 즐길 때 여러분들 생각보다 심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컨셉 오버뷰는요, 기획서를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의 첫 페이지에 위치하고 게임의 정체성을 한 장으로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HCI, Human Computer and Interaction 이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요, 사용자가 첫 화면에서 시스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탈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설명을 해요. 자, 게임 기획서도 마찬가지예요. 컨셉 오버뷰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 줄 설명, 원라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장르와 플랫폼, 핵심, 재미, 차별 요소, 전체 플레이어의 경험 요약.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영혼의 정원사라는 게임을 기획해요. 죽은 존재들의 감정을 돌보는 정원을 가꾸는 감정 중심 힐링 게임. 자, 이 한 문장으로 이 게임이 어떤 톤이고 어떤 경험을 그려주는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컨셉 오버뷰는 기획서의 요약이 아니라 기획서의 입구예요. 자, 이제부터 게임 기획서의 정말 중요한 부분, 컨셉 오버뷰에 대해서 이 게임이 무엇인지 한 페이지 안에 이해시키는 요약본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기획서의 이 페이지는 단순한 정보 정리가 아니라 기획자의 사고력이 드러나는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현업에서도 기획서를 처음 보는 사람, 예를 들어서 PD나 디렉터나 투자 담당자는 이 컨셉 오버뷰 한 장으로 더 볼 가치가 있는 기획서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6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돼요. 제목, 자, 이름이 없으면 임시 제목, 워킹 타이틀이라도 반드시 붙여놔야 돼요. 게임 제목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컨셉을 압축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우리 스타듀밸리라는 제목만 딱 봐도 농장, 자연, 느긋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결국 제목은 설명을 대신해주는 첫인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플랫폼, 타깃, 장르 이 세 가지는 항상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장르는 어떤 플레이 경험인가, 타깃은 누가 이 경험을 하는가, 플랫폼은 어디서 플레이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힐링 시뮬레이션 20대에서 30대 모바일 직장인 모바일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미 플레이 속도, 조작 방식, 플레이 시간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이 정보는 이후에 나오는 UI나 시스템이나 과금 구조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기획의 기준점이에요. 더불어서 이 게임이 왜 재미있는가를 한 문장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코어펀에 대해서 플레이어가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수집의 재미, 성장의 재미, 전략을 짜는 재미, 감성적 위로를 받는 재미. 자, 중요한 건 여러 개를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재미는 보통 1개, 많으면 2개,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게임 디스크립션. 여기서 기능 설명이 아니라 이야기하듯 게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가 아니라 플레이어는 어떤 상황에 놓이고 무엇을 하게 되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를
네, 5문 정도의 문장으로 서술해요. 이 부분은 기획자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3가지 특징, 키피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특징은 다른 게임과 구분되는 핵심 차별적 요소예요. 중요한 기준 딱 하나, 이 게임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그래픽이 좋다, 스토리가 있다, 이건 특징이 아니에요. 기억이 꽃처럼 자라는 시스템과 같이 구조적으로 차별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3가지 핵심 특징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픽이 좋다, 스토리가 있다, 이거는 키퓨처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게임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특징들은 물론 그래픽이 좋고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는 특징이긴 해요. 하지만 코어 메카닉, 코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코어 메카닉은 플레이어가 반복 수행하는 핵심적인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조작, 이동, 선택 이런 것들. 코어 시스템은 여러 가지 메카닉이 얽혀서 작동하는 구조인데 뭐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성장 시스템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퓨처라고 얘기하지만 키퓨처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그래픽이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없어져도 게임의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픽 스타일이 없다고 세계관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학생들이 이거는 좀 감각적인 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정리된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코어 게임 플레이 루프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계속 반복되는 행위의 순환 구조. 예를 들어 탐험, 전투, 보상, 성장, 더 어려운 탐험. 전투, 보상, 성장, 더 어려운 탐험, 전투, 보상, 성장. 이걸 계속 만드는 거. 이렇게 루프되게 어떻게 다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 3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차별적인 요소가 되는데, 기억이 꽃으로 자란다. 이거는요, 단순히 레벨업이 아니라 행동의 의미가 시각, 시스템적으로 변환되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레이어의 행동이 명확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플레이어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게임은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의미를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있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의 비극을 컷신으로 설명한다. 이건 아니고 자원이 부족해서 선택이 잔혹해지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식량을 동료에게 나눠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내가 죽거나 동료가 죽거나,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는 선택이 잔혹해진다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자, 플레이어의 선택과 경험이 추상적 수치가 아니라 시간, 공간, 구조적 변화로 환원되는 성장 시스템. 자, 이런 걸 코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핵심 특징을 가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줄 요약. 이게 로그라인인데요. 이건 광고 문구이자 이 게임의 정체성을 압축한 문장. 좋은 로그라인은 읽는 순간 머릿속에 그 장면이 딱 뛰어올라요. 한 줄, 강력하면서도 기획서 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이게 생기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요, 짧고 명확한 거. 형식은 잘 알겠으니 이제 오버뷰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써보면 되겠죠? 짧고 명확하게, 불필요한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문장이 핵심만 말해요. 기획서는 문학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문서예요. 자, 핵심적인 재미가 드러나야 돼요. 읽는 순간 이 게임 정말 재밌구나 하고 느껴져야 돼요. 플레이어가 어떤 감정적 보상을 받는지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장면이 그려져요. 텍스트인데도 머릿속에 플레이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바로 좋은 컨셉 오버뷰의 기준이에요. 강력한 한 문장,
아까 얘기했죠? 앞서서 얘기한 거, 로그라인, 광고 문구처럼 강력하게 이 한 줄만 봐도 기억에 남는 게임. 좋은 로그라인은 기획서를 덮고도 계속 남아요. 즉시 이해되니까. 다 읽고 그래서 뭐 하자는 게임이야? 라는 질문은 이미 그 기획 자체가 실패한 컨셉이라는 거예요. 장르, 타깃, 분위기, 차별점 명확하게 인식돼야 돼요. 자, 이거는 영혼의 정원사라고 제가 기획을 하는 거예요. 가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워본 이론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영혼의 정원사라고 해서 가든 오브 소울즈라고 제목만 봐도 돌봄과 치유, 감정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제목을 통해서 힐링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장르를 짐작할 수 있었고요. 20대에서 30대 직장인들이 모바일로 할 거예요. 이 조합만으로도 짧은 플레이, 감정 중심, 반복에 대한 부담이 적은 구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핵심 재미는 수집하고 꾸미고 감성 스토리 여기에서 수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야기를 수집한다라는 감성적 보상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플레이어는 지친 영혼들이 쉬어가는 정원사가 됩니다. 매일 정원을 찾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억이 담긴 기억 씨앗을 심어요. 씨앗은 꽃과 오브젝트로 자라고 플레이어는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정원을 완성해 가는데요. 이 설명만으로도 플레이 흐름과 감정 구조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게임의 특징이 감성적 스토리텔링, 기억의 시각화 시스템, 나만의 정원 가꾸기. 모두 이 게임에서만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줄로 뭐라고 요약할까요? 당신의 정원에서 지친 영혼들의 이야기가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 문장은요, 게임의 감정, 행위, 결과 한 번에 보여주는 로그라인으로 작성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에서의 핵심은요, 기획서가 설명서가 아니라 설득이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성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획서가 망가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핵심 재미, 핵심 코어, 그러니까 코어 펀이 불명확한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치명타예요. 성장, 탐험, 경쟁 같은 단어를 써놓고 정작 무엇이 어떻게 재밌는지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핵심 재미는 재미 요소의 나열이 아니라 이 플레이어가 반복하게 되는 행동 루프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탐험이 핵심 재미라면 새 지역을 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발견으로 보상받은 루프. 자, 성장이 핵심 재미라면 약함, 강함, 더 강한 도전, 더 큰 보상 루프. 이렇게 행동, 보상,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감상은 절대 안 돼요. 왜? 반복하는지 그 루프를 설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황한 설명. 우리가 이 버벌서티라고 얘기하고 그 리더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게 버벌서티가 뭐예요? 장황함. 그러면 리더빌리티, 가독성. 열심히 썼는데 읽기 싫은 기획서의 전형이에요. 핵심 문장을 못 잡고 설정과 시스템 설명이 계속 붙어서 문서가 두꺼워지는 거죠. 기획서는 소설이 아니라 의사결정 문서예요. 읽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건 정보량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마다 주제문, 우리가 토픽으로 삼는 이 문제 맨 앞에 두고 근거는 두세 개만 붙이세요. 그 모든 기능 전부를 설명할 게 아니라 코어펀을 증명하는 부분만 남기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게임은 다양한 성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의 핵심 재미는 성장이고 그 성장을 위해 스킬을 조합해서 핵심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재미와 연결된 내용만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정이 없는 나열.
기획서가 설명서처럼 보이는 문제는 바로 기능을 적어놨는데 읽는 사람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게임의 설득력은 기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서에 반드시 플레이어의 감정을 포함한 흐름이 들어가야 돼요. 기획서를 쓸 때 낚시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쓰지 말고 플레이어는 조용한 호숫가에 타이밍을 맞추며 긴장감을 느끼고 희귀 물고기를 낳는 순간 성취감을 느낀다. 기능, 감정, 보상 이게 모든 문구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챗 GPT한테 나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고 싶어. 이 게임의 핵심 기능과 감정, 보상이 담긴 한 줄 요약을 만들어줘 라고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주인공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기능, 감정, 보상이 한 문장에 담긴 로그라인을 통해서 게임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네요. 지금 보면니까 첫 번째, 가장 정석적인 성장형 로그라인인데요. 선택과 관계라는 핵심 시스템을 통해서 불안하고 미숙했던 여주인공은 사랑을 배우고 감정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결국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주체로 성장한다. 멋있어요. 근데 우선 요거는 조금 딱딱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플레이어의 대화 선택과 행동 기록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요거는 대화와 행동, 이건 로그를 추적하겠다라는 거네요. 여주인공의 거절과 설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감정을 조율하고 그 결과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성장을 원한다. 오히려 첫 번째 것보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로그라인이에요. 자, 연애를 보상 구조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로그라인이래요. 관계 수치와 감정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플레이어는 연애의 성공과 실패를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이 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게 된다. 이거는 왠지 사랑을 너무 쉽게 접근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별로예요. 자, 네 번째. 연애 이벤트와 선택 분기라는 핵심 시스템. 연애라는 이벤트를 제공을 한대요.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분기 시스템이 있나 봐요. 여주인공에게 설렘과 상처를 동시에 안기고 그 누적된 감정 경험은 결국 누구와 사랑할 것인가 보다 어떤 나로 남을 것인가 라는 성장의 보상이 귀결된다. 이거는 보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주네요. 이것도 아마 두 번째와 비슷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계에 대한 자기정의였어요. 자, 다섯 번째 봅시다. 학생들이 특히 이해하기 쉬운 구조의 로그라인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어 선택 관계가 감정을 실시간으로 변화시키는 시스템. 자, 여주인공은 연애의 기쁨과 불안을 직접 겪으면서 성장하고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성숙한 자아를 획득한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의 로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챗GPT한테 쓴 이 문장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감정이 없는 기능을 나열하는 거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지금 챗 GPT한테 제가 내릴 때 여주인공의 성장에 필요한 감정, 보상 한 문장으로 담긴 로고 그치만 여기에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챗 GPT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자, 거절과 설렘, 거절에 따른 감정이 설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해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에요. 기능, 감정, 보상, 이 구조를 챗 GPT한테만 의지해서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자, 네 번째로 시스템은 있는데 게임이 안 굴러가는 기획서가 있어요.
시스템들을 적어놨는데 막상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핵심적인 재미가 있는지를 빠져 있는 거죠. 전투 시스템이 있으면 보상이 연결되고 보상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은 더 어려운 전투를 가능하게 하죠. 이게 피드백 루프, 이게 피드백의 순환 구조입니다. 자, 이 문장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은 무엇을 통해 플레이어가 땡땡땡을 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핵심 재미인 무엇이 강화된다. 결국 기능 목록에서 설계로 바꿔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요소가 따로 노는 기획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셉 자체는 힐링이에요. 시스템은 경쟁 중심이고 UI나 과금은 하드코어에 P2P처럼 설계되어 있으면 플레이어가 혼란스럽겠죠. 장르는 단순히 이름표가 아니고 기대치에 대한 계약이에요. 장르를 고르는 순간 플레이어는 이미 기대를 해요. 그래서 기획자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넣은 이 기능이 이 문법에 맞아? 이 장르에 맞아? 이 기능이 내 컨셉을 정의하는 감정톤을 깨지 않아? 힐링 게임에서 타임어택 경쟁 랭킹을 강하게 넣으면 힐링 감정이 깨지겠죠.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런 컨셉도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몬스터를 사냥하고 아이템을 얻습니다. 아이템으로 장비를 강화하고 최종 보스를 물리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문제점은요. 문장들이 단절되어 있고 기능만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 플레이어가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자, 개선된 거 읽어볼까요? 멸망한 왕국의 마지막 후예인 플레이어는 타락한 신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집니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플레이어는 검사, 마법사, 암살자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자, 플레이어의 결국에 뭐예요? 성격,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건지도 갈리겠죠? 고대 폐허를 탐험하면서 몬스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전투에서 얻은 재료로 전설의 장비를 제작하고 강화해서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영웅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타락의 근원이 최종 보스를 쓰러뜨리고 왕국의 평화를 찾는다. 결국 우리가 플레이어에게 왕국의 후예라는 역할과 세상의 구원이라는 동기를 부여했어요. 탐험, 전투, 성장, 이 핵심 재미가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건조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면서 게임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컨셉 오버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직접 작성해 볼 거예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의 게임의 장르와 그리고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지 우리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